당신은 완벽한가?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삶의 고통을 대하는 관점은 우리가 인정한 삶의 원리와는 차이가 크다. 수용은 억지로 받아들이기, 인정하기가 아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노여움과 슬픔도 존재한다. 내 삶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이 수용이다.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갈매나무 출판 이두영 지음의 불완전한 삶에 관한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삶의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을 수용하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순히 이상적이고 긍정만 해주는 조언을 넘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삶의 태도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설득해 보세요. 스스로가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 반대로 나는 문제투성이고 내 인생은 부족한 것들로 가득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 직업 때문이겠지만 나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더 자주 만난다. 원하는 대로만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면서 나와 내 삶이 이만하면 괜찮다 라는 인식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병원을 찾을 정도로 삶에 지친 이들이라면 더더욱 스스로가 문제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인생을 고되게 하는 것들, 이를테면 과거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성격적 결함 같은 것을 고치고자 생각을 시작하지만 생각에 잠길수록 막막함이 더할 뿐이다. 그 막막함에서 벗어나고자 다시금 고민하고 그럴수록 더욱 힘겨운 마음이 더해지는 악순환. 그 고리 속에서 나란 인간은 문제투성이구나. 내 인생은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진료실을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럴 때 나는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지곤 한다. 그럼 반대로 땡땡씨가 어떻게 잘못 살아오셨는지 저를 설득해 보세요. 기다렸다는 듯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진다. 취업 실패, 가족 간의 갈등, 자식 문제 같은 익숙한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고 친족의 성적인 침해, 각종 학대와 유기, 생명의 위협 같은 뉴스나 영화, 문학작품에서 표현될 법한 혹은 실제로 기사화된 인간사의 온갖 비극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라도 불행하다고 할 만한, 만약 직접 경험한다면 견디기조차 힘들 것 같은 중압감이 밀려온다. 이를 이겨내며 조심스레 다시 묻는다. 그래요. 인생은 때로는 참 가혹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는 굳이 설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의 방향은 조금 달라요. 저는 궁금해요. 땡땡 씨의 인생이 얼마나 땡땡 씨에게 가혹했는지가 아니라 땡땡 씨가 얼마나 잘못 살아오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의도인지 뻔히 보이는 한 번만 비튼 질문. 그럼에도 이 질문에 대해 자신있게 내가 너무나 잘못했노라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는 드물다. 당연히 그렇다. 원하는 것에 다가가기는 어렵고 원치 않은 것은 쉽게 다가오는 고된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늘 나름의 최선을 찾으려 노력하는 가련한 존재. 그게 우리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선택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어떤 선택도 그때는 최선이었다. 선택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일부러 불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참 힘들었어요. 라는 이야기에는 10분 공감되지만 저는 잘못 살아왔어요. 라는 이야기에는 동의하기 힘든 이유다. 삶은 오류의 연속이다. 당신이 의도한 일이 100% 의도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0%이다. 그것은 당신이 매 순간 얼마나 진심이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와는 관계없다.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는 변수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많고 그 변수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 좋게 모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불완전성과 그로 인한 고통은 결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진심과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랑과 믿음이 배신당하는 일은 부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시험에도 떨어질 수 있고 사랑을 가득 담아 길러온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충분한 노력과 진심만 있으면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해낼 수 있다는 인식은 아쉽게도 환상이다. 그렇기에 삶에는 늘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의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문제인지 논리를 만들기는 쉽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논리와 설명의 취지는 이해를 하나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그런 아픔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들이 잘못 살아왔다거나 앞으로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증거가 되진 않기 때문이다. 불행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삶은 없다. 때때로 원치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늘 나름의 최선으로 삶을 이어간다. 생이라는 기차가 선로를 달리는 동안 어느 구간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포근한 억새로 가득한 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당신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좋은 길로 달리고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달려왔다는 사실 그 자체다. 종종 잘못된 길에 들고 때로는 수리를 받기 위해 멈출 때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은 꾸준히 달려왔고 또 달려가려 하는 중이다. 마음처럼 나아가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적어도 그 나아가지 못함을 염려하고 또 슬퍼했다. 생의 모든 순간순간은 그때를 살던 당신의 최선이었다.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이 힘겨울 때마다 과거 탓, 남 탓, 세상 탓, 푸념으로 넘기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삶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리지는 않았으므로 삶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당신의 잘못으로만 해석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세상은 늘 나를 평가하고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나름대로 살아가는 중이다. 그러니 삶의 험난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이해해 보기를. 그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말기를 권한다. 그 사람의 생각은 다 맞을까? 상처 준 말을 잊지 못해 힘든 당신에게. 너는 외모가 둔하고 문제가 많으니 남한테 더 잘해야 한다. 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이가 진료실을 방문했다. 어린 시절부터 쭉 들어온 그 말이 그를 가두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인식했고 그런 시선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다이어트를 하고 웃는 모습을 유지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늘 꾹 참기만 했다. 이러한 원칙으로는 더 이상 삶을 이어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해졌을 때 그는 병원을 찾았다. 꾸준히 면담을 이어가며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는 자라면서 들어온 부정적인 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외모든 성격이든 인간관계든 문제투성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땡땡씨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인정과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걱정부터 들고 아버지도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를 보고만 있으면 답답하고 걱정이 된다. 앞가림을 잘해야 하는데 한 번도 네가 좋게 보인 적이 없다. 남한테 적어도 피해를 주지는 마라. 뭔가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아버지의 삶을 동경하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아버지로도 개인으로도 뭐 하나 배울 만한 것, 멋진 것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분의 가치관은요? 늘 비관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의 단점은 못 보세요. 예, 좋습니다. 삶이든 가치관이든 닮고 싶지도 배우고 싶지도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다지 경청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면담을 할 때면 땡땡씨께서 면담에서 나누는 저와의 이야기보다는 그동안 땡땡씨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말을 더욱 굳게 믿는다는 느낌. 심지어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반박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당신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말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너무도 따르고 싶은 멘토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인가? 아마도 그보다는
실망을 주었던 스승, 이별의 아픔을 가르쳐준 전 연인,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이도 변할 수 있음을 알게 한 친구 등일 것이다. 당신은 그들을 기억하고 싶을까? 늘 마음속에서 그들을 되새기며 살고 싶을까? 아마 반대일 것이다. 그들을 잊고 싶을 것이고 그들이 마음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소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는 말을 마음속에 담고 산다. 그 사람을 닮고 싶지도 않고 그의 가치관에 찬동하지도 않지만 누구보다도 그들의 말을 곱씹게 된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그 아이러니의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야기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고 삶이 잘 풀려간다고 느낄 때는 희망과 열정을 이야기하는 글에 벅참을 느낀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도 인생에서 버겁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에게는 인생이 잘 풀린 사람의 배부른 소리로 느껴진다. 따돌림과 소외에 지친 학생에게 대인관계가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글이 와닿을까?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이야기와 논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 얼마나 삶에 이로운지 혹은 얼마나 그 사람을 닮고 싶은지에 따라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기존의 내 생각, 지금의 내 마음 상태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영향받는다는 함정이다. 긍정적인 마음의 그릇에는 희망이, 부정적인 마음의 그릇에는 냉소가 담긴다. 이처럼 내 마음과 가까운 이야기에 마음이 기우는 원리에 따라 마음이 힘들 때면 나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이야기에 빠져든다. 그리고 보통 그런 이야기는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진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누군가의 글을 열심히 읽을수록 우리는 그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상처가 되었던 말을 마음에 담아둘수록 우리는 결코 닮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슬픈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나는 글을 읽거나 타인의 말을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듯한지 또는 얼마나 마음을 잡아 끄는지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과 글이 나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그 내용이 유려해서일 수도 있지만 단지 지금의 내 마음을 잘 대변해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 속에 담긴 논리와 통찰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한다. 자극적이고 맛있지만 건강에는 나쁜 음식처럼 아무리 매력적이고 구미가 당기는 논리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다. 반대로 샐러드나 닭가슴살처럼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낯설더라도 삶과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이야기도 있다. 나는 전자처럼 어떤 말과 글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후자처럼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그 메시지를 나의 그릇에 담을지 결정한다. 무턱대고 스스로와 미래를 긍정해 주거나 낙관하게 하는 말만
가까이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덮어놓고 하는 긍정의 말은 개인의 객관적인 성장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스스로 행복을 쌓아가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글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신랄한지 부드러운지, 편안함을 주는지 불편하게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삶에 미치는 영향, 기능이다. 그 내용이 나와 삶을 비관하고 냉소하게 만드는가? 혹은 막힌 속을 후련하게 해주거나 미처 몰랐던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가? 그 기준에 따라 나는 본능적으로 끌리는 말과 글 대신에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힘을 주는 말과 글을 가까이 하려 한다. 당신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길 권한다. 너무도 싫고 상처가 되었던 그 사람의 말과 글이 정답일 수도, 정답일 리도 없다. 당신이 그러한 상처를 남긴 일을 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단호히 그가 남긴 말도 거절해보자. 아픔을 남긴 말과 글에 빠져들지 않는 것은 나는 당신을 닮고 싶지 않고 당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 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한 관점이 이어진다면 그들이 남긴 이야기로 인한 상처도 서서히 아물지 모른다. 당신과 당신의 삶을 폄훼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마음이 지쳐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음을 아프게 파고드는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실제로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권한다. 그리고 솔깃하지만 삶을 혐오하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당장에 와닿진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게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끌린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나는 어떤 말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지보다 어떤 말이 당신이 오늘을 살게 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말, 도저히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을 당신은 사랑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가 남긴 그 말들에 붙들려 있는 것도 그만두기를 권한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관계가 어렵고 두려운 당신에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에는 지뢰가 가득하다. 사람의 마음은 참 섬세하고 여리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유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그 미묘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 긴 세월 동안 관계를 지속하는 것, 심지어 서로 좋은 감정만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기적 같은 일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타인으로부터 배척받는 데 대한 두려움은 본능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에 더해 우리는 늘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고 배운다. 자녀가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양육자의 욕심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마련인 어긋남을 있어서는 안 될 오류로 치부한다. 사회는 잘 지낼 수 있다면 좋은 것인 관계를 잘 지내야만 하는 것으로 교육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살면서 마주치는 관계를 모두 잘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관계의 버거움은 이렇듯 모든 사람과 잘 지낸다는 게 불가능한 인간이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며 시작된다. 그런데 면담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100이면 100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되돌아온다. 선생님, 그러면 직장에서 사람들과 아무렇게나 지내도 된다는 말인가요?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하는데 교수님에게 나오는 대로 다 말해도 되나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없는 게 인생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똑같은 한 가지 맥락이 숨어 있다. 살다 보면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누군가와 잘 지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건 그런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다. 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잘 되지 않는 관계를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둘을 잘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자기계발서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이 책에서 다루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생기기 때문이다. 후회되는 관계, 힘든 사람 사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좋은 대인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이미 교육으로, 책과 영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론 역시 마찬가지다. 타인과 잘 지내는 것이 어떻게 삶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서 못 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버거운지가 문제다. 우리는 대개 타인과 잘 어울리는 법은 알고는 있다. 그때 다르게 말했더라면, 그때 다른 태도로 대했더라면, 시간이 지나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은 답이 떠오르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답을 아는데도 관계를 풀어나가기 힘든 이유는 지나친 부담감에 있다. 잘 지내야만 하는데, 미움을 받으면 안 되는데, 어쩌지? 하는 당위와 강박이 조급함과 무리함, 무력감을 불러오면 우리는 알고 있는 정답을 선택하지 못한다. 그리고 후회한다. 친구 중에 대인관계가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가 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르며 주변을 두루 잘 챙겨서 그를 아는 이들은 대부분 그를 좋아한다. 하루는 그런 그의 장점이 부럽다는 말을 하다가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듯 뜻밖의 말을 꺼냈다. 예전에 나는 사람이 무서워서 햄버거를 주문하지 못했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상이 되지 않는데 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학창 시절에 그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 이유는 모르지만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또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까봐 늘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재수를 하면서 그런 경향이 심해진 나머지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 눈빛만 봐도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냥 굶고 말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객관적인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는 대로 구성된다. 특별한 불편함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지금의 그는 그때의 생각이 지나친 것이었음을 당연히 안다. 그러나 그때의 그 두려움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였다. 그의 삶은 그를 폄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지 두리번거리고 일에 쫓겨 진이 빠진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을 경멸로 이해했다. 햄버거를 주문하려면 원하는 메뉴를 정하고 매장에서 먹을지 포장해서 가져갈지를 결정한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질문에 그대로 답하면 된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간결한 정답을 택할 여유가 없었다.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 아르바이트생의 눈초리는 어딘지 모르게 나를 얕잡아 보는 것 같아. 말투가 조금 퉁명스러운데 내가 만만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눈치채고 찌질하다며 속으로 욕하는 건 아닐까?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두려운 상황은 끝이 없다. 그러한 두려움을 자아내는 의문에 모두 괜찮다는 답을 달 수 있어야 하지만 괜찮은 것이 아니다. 두려운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로 무언가가 잘못되리라고 예견할 필요는 없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이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속으로 나를 경멸할 가능성이 0%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의 수까지 모두 대비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나의 삶은 충분히 매끄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와 보내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렇지 못하고 불편해하며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나의 마음이 편안할 때 상대방 역시 그러한 부드러움에 감응한다. 잘 보이기 위해서,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의 함정에 빠져든다. 인터넷에서 숨 쉬는 과정을 의식하는 순간 숨쉬기 노동이 시작된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본 적이 있다.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지금 숨 쉬는 것을 의식해보라. 숨이 코로 들어오고 목구멍을 통과하는 때에 폐를 부풀렸다가 다시 폐를 조이며 숨을 내뱉는 과정. 자동으로 잘 이루어지던 이 과정이 어색해지고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무언가 제대로 해야 할 것만 같은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관계도 이와 같다. 우리는 대개 건전한 상식과 서로를 위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대화하게 둔다면 관계도 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마음을 따라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늘 관계를 머리로 잘 풀어가려 한다.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한 공손함을 보이다 되레 어색함을 부른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무리하다가 부담을 준다. 다음에 내가 할 말을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하느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대화의 흐름을 놓쳐버린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고민에 거듭하다 불편함에 압도되어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멀어진다. 당신이 지금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마도 주위에 좋은 사람, 유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늘 무리해가며 애쓰는 기색이 역력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그저 함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슬픈 일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즐거울 때 주위 눈치 보지 않고 가식 없는 미소를 전하는 사람이 당신도 나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무리한 유머를 시도하게 하는 부담감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감, 육감까지 총동원해서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파악하느라 제풀에 지치는 과정을 그만두면 어떨까? 관계가 온전히 내게 달려있지 않음을 이해하며 마음과 마음이 어긋나는 일 역시 참으로 일상적인 일임을 깊이 받아들이기를 권한다. 또한 잘 풀리지 않는 관계에 절망하는 대신 소중히 이루어지는 관계에 감사하기를 제안한다.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가 고통이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관계에 지나친 완벽함을 요구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긋남 역시 자연스러운 관계의 한 양상임을 받아들인다면 그럼에도 따뜻이 이어지는 관계의 소중함도 비로소 느낄 수 있다. 로또는 당첨되면 좋지만 당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행하게도 좋은 관계는 로또보다는 곧잘 당첨이 된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동료든 반려동물이든 우리의 삶에는 드물지만 소중한 이들이 존재한다. 그 정도면 우리의 삶 하나만큼의 행복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 그러니 부디 애쓰지 말기를. 관계에 대한 두려움, 조금 더 세밀히 말하면 타인과 잘 지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에 가려져 있는 당신의 편안함과 따스함이 별 생각 없이 햄버거를 주문하듯 자연스레 소중한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잘 되지 않는 타인과의 사이를 억지로 돌리려 애쓸 여력이 있다면 사랑하는 이를 더욱 사랑하는데 쏟는 것이 낫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정성은 그 소중함을 알아주는 이들에게 쓰일 때 쌓여간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거짓 위로. 억지 긍정에 지친 당신에게. 시험, 면접, 소송, 가난 같은 현실의 문제가 버거울 때 기다리면 잘 될 거야. 진심으로 바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경우가 많다.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는 없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면접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지원자의 진심이 아니다. 사랑이 간절하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다.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세상 일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 그렇고 인생이 이루어진 원리가 그렇다. 내가 원하는 것은 타인도 원한다. 희소하기 때문에 추구하고 손에 넣기 어렵기 때문에 간절하다. 그래서 무엇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그 무엇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속성을 내포한다. 하루 12시간 열심히 일하고 월급은 100만 원만 받고 싶다 하고 바라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이루기 어려워서다. 쉽지 않기에 소중하다. 그렇기에 바라는 결과는 본질적으로 기대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면담하면서 늘 이빠른 위로를 지향하려 주의를 기울인다.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은 인생의 원리에 들어맞지 않는 무성의한 거짓말이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류의 이야기는 마음이 편안할 때 에세이 속의 한 구절로 읽기는 아주 좋으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공허하게만 들린다. 아름답지만 설득력이 부족하고 실제 삶의 원리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얄팍한 듣기 좋은 말로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말기를 권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때로는 어떻게 내 인생이 나의 기대를 벗어날 수 있는지, 때로는 얼마나 나 자신이 미울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억지 긍정과 위로는 역설적으로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단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꺾였다고 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이 무너질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실패하면 끝이라는 착각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자. 당신의 삶이 이상대로, 바라는 대로만 구성되었던 시기는 얼마나 되는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고 설령 그런 시기가 있었다 한들 극히 드물 것이다. 예측대로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않고 그 이전부터도 그 이후로도 무던히 이어지고 있다. 당신이 살아오며 10가지 일을 바랐을 때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3가지, 아니 1~2가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당신이 잘못 살았거나 미숙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확률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성공은 성실에 따라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노력은 당연하거니와 수많은 외적인 상황과 운까지 가미되어야 겨우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원하고 바랄 이유가 전혀 없다. 반대로 실패와 절망이야말로 달갑진 않지만 좀 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를 벗어나는 상황은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도 아니며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두려운 일은 더욱 아니다. 물론 본능은 이 당연한 사실을
버거워하고 또 거부한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 인식하는 오해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실패가 일상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이 내게 최선인 하루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현실의 어려움을 듣기 좋은 말로 애써 외면하는 대신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그것은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지를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집요하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들을 찾는 일이다. 반복되는 면접 실패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분석하는 하루보다는 자기소개서 문구를 고민하거나 직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1시간이 더 의미가 있다.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려면 어째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고민되는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바쁜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기 힘든 이유를 찾기보다는 출근길, 샤워 전, 퇴근길, 컴퓨터를 끄기 전 2분씩 코어 운동, 플랭크를 하는 것이 실효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아픔과 좌절을 애써 뭉개고 외면하는 대신에 얼마나 일반적이며 보편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직면하자. 그때부터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오늘의 우리에게는 최선으로 보낼 수 있는 오늘이 있다. 행복은 얼마나 좌절 없이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나에게 가장 좋은 날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결정된다. 좌절은 종말이 아니라 일상이다. 늘 그래왔듯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삶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묵묵히 이어지는 나와 당신의 삶을 응원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헛된 기원을 대신하여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에게 최선인 하루와 가깝기를 기도해 본다. 그러다 보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도 선물처럼 주어질지도 모른다. 아픔을 다르게 이해하기. 당연히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은 나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으로만 가득하다. 당연히 모든 시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당장 합격 확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삶이 비참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낀다. 힘든 마음을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상태로 인식한다. 행복이 아닌 생존 추구에 따라 형성된 본능은 내게 의미 있고 소중한 것보다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 두려운 것에 더욱 몰입하게 한다. 나를 아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보다는 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진 사람에게, 나에게 의미를 주고 활력을 주는 일보다는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하는 일에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해 줄 만한 모습보다는 문제로 보이고 혐오스러운 모습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본능이다. 거기에 함정이 있다. 어쩌면 살아가면서 느끼는 힘겨움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행복을 위해 우선 해소해야 하는 선결 조건으로 인식하는 태도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지. 결코 사라지거나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당연한 삶의 일부를 문제로,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옥죄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수용이란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아픔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이 나와 내 삶의 문제는 아니었다. 나의 아픔이 나의 오류를 증명하는 증거는 아니었다. 라며 담담히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마음이다. 지금까지 갈매나무 출판 이두영 지음의 불완전한 삶에 관한 조금은 다른 이야기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꿈꾸지만 완벽함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은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 말은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특히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 결핍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 직장,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까지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은 끝이 없죠. 하지만 이 책은 그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완벽함을 쫓느라 지친 삶 대신에 불완전함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다정한 태도를 갖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해 보았거나 더 이상 나아갈 용기를 잃은 분들에게 특히 큰 위로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부족함과 싸우고 있는 분들 또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 책이 삶을 보는 새로운 관점과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신을 발견하고 불완전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이 책을 통해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